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아마 오늘 밤 1시, 2시 사이에 당락이 확정이 될 것이다라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대통령직을 인수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 정책들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어떤 것들을 이제 먼저 손볼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있어요. 자, 6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해갖고,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안건들을 우선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뭐가 있는지 좀 볼게요. 네. 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일부터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는 소집 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논의할 것이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진행, 신정부 출범 지원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력이라고 하는데 예상되는 처리 법안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인데 여기서 허위사실 공표죄, 행위 요건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고요. 대통령 당선자 형사재판 정지 가능성을 규정을 하는 겁니다. 정말 수많은 특검법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12.3 비상계엄 내란 특검법, 김건희 이 여사는 꼭 붙여야 되는 건가요? 예, 네. 김건희 관련 특별법, 최상병 사건 특검법 등이 있고요. 자,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국힘당은 다들 아시죠? 이거 이재명을 위한 거냐?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상관없고, 누구가 반대하디 말디, 아무 말이나 해보세요. 국힘에서 아무 말이나 해서 막 뭐라고 해요. 법대로 하는 거니까.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한 추천도 바로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 차기 총리가 누가 될 것인가? 이재명의 카운터파트너. 보통 이 정도 되면 조선일보가 됐든 조중동에서 하마평을 보통 던지거든요. 총리 후보들을. 근데 이번만큼은 전혀 그게 안 나오고 있죠. 장관 후보나 총리 후보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선거 먼저 이겨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생각하니까. 근데 바로 이기고 나면 바로 그 다음날 그 새벽부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이제 각부의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 국무위원들에 대한 자리는 어느 정도 배정이 돼 있을 겁니다. 어떤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와 함께하게 될지 관심이 큰데 제일 관심이 큰 게 국무총리라는 거지. 그래서 아직도 이제 정확하게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어떤 진보 언론에서도 여기에 대한 보도가 없는데 정말 정치인 출신이 될지 아니면 진짜 깜짝 놀랄 무슨 행정가 출신이 올라오게 될지 좀 기대를 갖고 쪼는 맛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좋은 건 뭐냐면 민주당이 일을 열심히 한다. 뭐냐면 그냥 끝나고 나서 바로 이틀 있다가 임시회를 소집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빨리 이거 다 통과시키고 특검도 빨리 해서 그러니까 시작부터 바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야. 난 너무 좋아. 6월 한 달에 지난 3년 동안 못했던 거를 다 할 수 있고 거부권 안 쓸 거잖아 이제. 그럼. 그리고 이게 다 통과돼가지고 착착 이 정리에 들어감과 동시에 민생과 외교, 경제를 위한 행보들을 또 동시에 해나갈 거기 때문에 정말 취임하자마자 한두 달 안에 진짜 대한민국이 경천동지할 수 있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강력한 내각과 어떤 행정적 추진력들을 보게 될 것이고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가 바뀌게 마치 무궁화호를 타다가 KTX 위에 올라탄 것처럼 정말 엄청난 속도감을 느끼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쟤네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어차피 의회 안에서 막을 수 있는 표도 되지도 않습니다만 얘네들은 바로 당권 싸움으로 들어가고 처절하게 이제 한동훈을 중심으로 하는 반윤과 짱거를 중심으로 하는 김문수까지 포함시켜줘서 고리 친윤들하고의 당권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단번에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거 선거 끝나면 김문수가 과연 당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절대 못 내죠. 당연하죠.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쫓겨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걸 쫓겨내놓고
김문수 때문에 진 거고 우리가 다시 모이려고 하면 그래도 쌍권이다라고 밀고 나올 거고 한동훈이는 그거를 이제 치고 들어가서 내가 해야 된다. 니들이 다 친문들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또 선거 얘기를 하겠죠. 망친 원흉들 아니야. 김문수만 내보내지 말고 쌍권 니들도 동시에 다 나가. 이렇게 그렇죠.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 입장에서는 꽃놀이 패인 거예요. 사실은 제일 신경 쓰던 애가 이준석이었는데 이준석이 들어와서 당권에 어떤 경쟁을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세력으로 따져서는 한동훈파가 밀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준석이 들어와서 쌍권이랑 손잡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만일 그렇게 되면 분당에서 나갈 생각까지 하고 있던 한동훈이 끝까지 완주를 하면서 물론 마지막까지 김문수 지지는 안 했습니다만 다들 김문수 옷 써진 운동복 입을 때 저만 무지 운동복 선거복 입었습니다만 요거죠. 요거. 이제는 당내에서 끝까지 해볼 만. 야 여기서도 꽃가발을 드네. 그리고 그 키를 높인 것 같죠? 네. 거기다가 혼자 김문수 없는 옷이고 여기에 어깨뽕이 거의 그렇죠. 럭비 선수 저기 미식축구 선수 그러니까 뽕을 이렇게 내려놓고 있었는데 이게 손을 드니까 이렇게 돼. 이게 저렇게 불룩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와. 얘는 양복도 아니고 이런 추리닝 같은 선거운동복 입으면서도 이렇게까지 뽕을 신경을 쓰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절을 했는데 요 한 사람만 절을 안 한 것 같아요. 절을 안 하고 고개를 안 숙이죠. 누군가 했더니 한두분이야. 왜냐하면 중력 때문에 혹시라도 가발이 떨어질까 봐. 신발에서 또 내려와야 되잖아. 그것도 있는데 조금 무릎 꿇고 앉은 상황에서 고개를 안 숙이고 꼿꼿이 저렇게 턱을 든 상태로 저렇게 마지막까지 어찌 그래? 자기 자신의 비밀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뽕 없이는 못 산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뭐 저 정도 근육이면 헬스 선수 헐크도 울고 가겠어요. 아니 저 가느다란 저 팔을 보시라고요. 팔은 가느다란데 옆에 어깨가 여자 의원하고 여자분하고 팔 이거 두께를 비교해 보라고요. 근육 하나 없는 흰 살. 철봉으로 하면 김문수가 이겨요. 뭐 20개는 한다 그랬는데 20개까지 못하고 3개는 하는 걸 보여주더라고. 3개까지는. 내 팔에 근육이 더 많은 것 같은데. 30개 정도 했어. 아무튼 뭐. 그래서 이 팔씨름으로 했으면 대통령도 됐을 텐데 참. 네. 누가요? 어? 한동훈이? 아니 김문수가. 김문수가? 김문수 어제 태권도복 입고 와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이건 노인학대입니다. 이런 걸 시키다니. 도복을 이렇게 해놨어. 왜 허리 배 벨트를 해놨어. 띠를 너무 높게 맨 거 아니에요? 허리춤을 해라고 띠를 좀 사단이라고요? 유단자예요? 몰라도 유단자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 게 무슨 이 노란 띠도 이렇게 안 해요. 노란 자 그리고 발차기를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힘들어. 아니, 왜 저러는 거야, 나 정말. 아니 그 코미디 프로에서만 봤지. 실제로 저렇게 뭐 사전에 연습도 안 시켜본 거야? 웃기게 하려고 그런가? 웃기게 하려고 했으면 성공. 웃기긴 웃겼는데. 네. 개쪽. 아휴, 저 정도면 거의 허리띠가 아니라 옆구리띠 아니에요? 옆구리띠? 네. 아휴, 아휴. 욕봅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똥꼬를 차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설란영 씨가 이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기자를 보면서 가로세로 연구소요. 너무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어제 만난 사람 같네요. 실물이 훨씬 더 예쁘네. 또 외모 지적을 내가 키도 얘기했잖아. 크고 내가 그랬잖아. 외모를 말하지 않으면 이분은 뭐 대화가 안 되나 봐. 첫 시작이 그거예요. 늘 누굴 만나든. 어. 그 SNL 거기 나와서도 지혜은 씨 보자마자 아유 실물이 훨씬 예쁘네. 그래서 지혜은이 한마디 매겼다는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웃긴 거는 가로세로 연구소를 그렇게 많이 본다고요? 거의 1배 수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뭐 문학적이고 가로세로 연구소가 문학적이야? 근데 실제로 알아보고 아는 척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네. 하여튼 부부가 돌아다니면서 지금 쌍으로 쌍이 아니고 쌍으로 표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 제주 4.3 그 기념공원을 갔더라고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데 제주는 왜 갔나 몰라. 비 내리고 바람 부는데 깜짝 놀랐어. 나는 이게 뭐 조폭 영화인 줄 알았어. 다 시커멓게 양복을 입고 제주 그 4.3공원을 찾았는데 거기 진짜 평소에 사람 없고 횡하거든요. 근데 거기 유가족 대표분이 오셔가지고 최소한 사과 한마디라도 하고 거기에서 참배를 해라라고 하는데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항의를 하고 있는 유족 대표분을 눈도 안 마주쳐요. 얘네들 뭐 특징이잖아요. 뭐 일단 기사를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네. 자, 대선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제주 4.3 평화공원을 김문수가 찾았습니다. 자, 기자들이 폭동 발언에 대한 입장은 그대로인가? 라고 질문을 했지만 전혀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장관 후보 청문회에서 제주 4.3을 남로당 폭동이라고 발언을 해서 4.3 왜곡과 폄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를 비롯한 4.3 단체들이 장관 후보직 철회를 요구를 했는데요. 4.3 유족들이 또다시 물었습니다. 4.3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참배를 한단 말이냐, 사죄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전혀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남로당 폭동이라고 얘기했고 2018년에는 좌익 중심의 폭동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은 그 이승만 정권에 죄 없이 사망하신 학살당한 그 사람들이 다 좌익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과하라고 했는데 무슨 놈의 폭동이 2만인지 20만인지 알 수도 없는 주민들을 한날 한새 다 보내버리냐고. 응? 원장님한테 사과 한마디 하고 왔어요. 사과 한마디 하고 오세요. 눈도 안 마주치잖아 지금. 이게 뭔 태도야 이게. 아니, 그거 왜 온 거예요? 아니, 잠깐만. 난 왜 저길 갔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왜 간 그러니까 거예요? 최소한 유가족이 이렇게 하면 아유 죄송합니다 뭐 자기가 말실수를 했습니다 아니면 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라고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이래놓고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주 도민들한테 표를 구걸한다 그러면 누가 이걸 찍어주겠냐고. 4.3 희망자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신고된 사람만 10,000명이지 10,000명이 죽었는데 20,000명이 죽었는지 100,000명이 죽었는지 신고 안 된 사람들 숫자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도 안 돼 있잖아. 심지어 유골 발굴도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나마 4.3을 인정했잖아요. 민주정권에서. 그전에는 뭐라고 했어? 그냥 동상폭동이라 한 거잖아요. 아니, 사과도 안 할 거면서 저런 논란이 이렇게 일어날 게 뻔한데 왜 간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제주에서 몇 표나 받을지 난 너무 궁금해. 제주에서 과연 몇 표나 받을지. 표를 줘야 되나? 줘야 되나? 그럼에도 저기서 주는 게 표가 맞나? 나온다고 봐야 될까? 그리고 저런 방식으로 얻는 표를 자기들의 지지자라고 생각하면서 그 표를 주는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할까? 난 진짜로 이것들의 알 수가 뻔뻔한 없죠, 어떤 속내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씨. 웬 당근? 아니 뭐 방송 중에 당근해요? 당근 하세요? 아니 요새 필요한 게 많아가지고. 어쨌든 이거는 어제 김문수 아까 보신 건데 송 작가님이 말씀하신다고 잘 소리가 안 들어간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소리만 들을게요. 지금 저희가 9시까지 마이크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후보님 말씀도 못 듣습니다. 네. 아니 오라고 막 한사장을 때리고 너무 작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저기서 혼자서 17분을 이낙연이 떠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낙연이 하는 말이 아니
언제는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하면서 아까 저기 사회자가 하는 말이 총리님 지금 9시까지 마이크를 써야 돼서 지금 김문수 후보한테 마이크 넘겨야 된다고 하니까 이낙연이 아니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 지정치밖에 안 하는 거야, 이 양아치들은. 이낙연은 저기 와갖고 김문수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저기 있는 사람들한테 나 이낙연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온 거야. 근데 누구 관심 있나? 이낙연한테? 그리고 씨, 어저께까지도 민주당이라고 또는 민주 진영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여기 와갖고 표 구걸을 하고 나중에 나를 믿고 당을 지원해 주세요. 국회의원 선거를 지원해 주세요. 이런다고 한들 표가 나오겠냐고. 광주에서 출마를 했어도 15%를 못 받은 게 이낙연의 지금 형편이에요. 표 없어. 그래서 서울에 이제 종로나 이런 데 또 나오고 싶겠지. 또? 되겠냐고. 아이고, 왜냐면 이제 확실한 보궐 자리가 하나 있잖아요. 누구? 인천 계양에 계양이요? 보궐이 확실하게 한 자리 있잖아. 그럼 원래 거기 하시던 송영길 뭐, 전 대표님이 네. 가셔야죠. 저는 네. 그게 맞다고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은 저도 하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거나 그 자리를 보고 또 여럿이서 침발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